의정부시는 6월 26일 시청 내 다목적 이용시설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에 건립한 위례도서관이 7월 1일 워크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안양예술공원 번영회는 30일 안양시청 앞 집회를 통해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반대 및 관악수목원 개방을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창립 이후 최초로 지원한 신생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건국대 줄기세포 건국대병원 융합연구팀이 방광통증 증후군의 유전적 차이를 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지우열입니다. 의정부시는 6월 26일 시청 내 다목적 이용시설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1989년 의정부 청사내에 최초 건립되어 조성된 기존 실외 테니스장은 업무 시간 내 사용 제한과 기상 여건의 제약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었습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1,850만 원을 들여 기존 의정부시청 실외 테니스장 부지에 연면적 1,825제곱미터의 알루미늄 막구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다목적 이용시설은 향후 국가, 시 공공행사, 체육활동, 유아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설에 대한 열린 청사를 구현함으로써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청사 운영에 힘쓰겠다고 개관식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에 건립한 위례도서관이 7월 1일 워크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성남시 15곳 공공도서관의 휴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독서 편의를 위한 비대면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입니다. 워크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책 수령 희망일 하루 전부터 위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책을 받아가는 방법이며 한 명당 대출 권수는 일반 도서 6권, 아동 도서 10권, 대출 기간은 14일입니다. 반납은 워크스루로 책을 빌린 장소나 무인 반납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위례도서관은 지난 6월 1일 신축 이전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산의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199제곱미터 규모입니다. 841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가족 열람실, 종합자료실, 노트북실, 커뮤니티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일반 도서 8,423권, 아동 도서 5,047권 등 총 13,470권의 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워크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개관하면 위례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양예술공원 번영회 허창선 회장 외 50여 명의 회원들은 2020년 6월 30일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통해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반대 및 관악수목원 개방을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번영회는 안양시가 안양예술공원을 개발할 당시 주차난과 차량 통행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도로를 좁혔는데 오히려 좁혀진 도로 양방향에 차량이 일렬 주차를 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통행이 불편해졌다며 좁혀진 도로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악수목원은 개방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1호 수목원이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예술공원 번영회와 그리고 저 하나밖에 없지만 예술공원의 예술가로서 개방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강력히 호소하고자 시청 앞에 우리 예술공원에서 모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번영회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예술공원을 중심으로 수도군단, 산막마을과 폐쇄된 도로를 연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안양시청 관계자는 안양예술공원 번영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창립 이후 최초로 지원한 신생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해결에 도전하는 신생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배분 협력기관인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공모를 통해 6개 비영리 스타트업 팀을 선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사업비, 사무공간, 사무 관련 코칭과 자문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26일 서울 종로구 다음세대재단의 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공간 동락가에서 진행된 성과 공유회에는 사랑의 열매 김현순 사무총장과 다음세대재단 방대옥 대표,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한 6개 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조상구 교수 연구팀이 건국대병원 비뇨기과 김아랑 교수와 공동으로 방광이 차면 통증이 생기는 간질성 방광염에서의 환자 간 유전적 차이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신규 마커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건국대 융합연구팀은 생물정보학 분석 방법과 건국대학교 병원 환자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실험 분석 융합 연구를 통해 비질환자와 질환자의 유전적 차이를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간질성 방광염의 근본적인 병인을 밝히기 위해 생물정보학 분석 기법을 도입해 비질환자와 질환자의 유전적 분석을 통해 차이를 알아내고 그중 발현차가 큰 유전자를 분석했으며 이들 유전자 중 서로의 연관성이 큰 유전자인 허브 유전자를 선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